상대를 점검도 안 하고 네 속에 거 내놨다가는 너는 홀딱 베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 말을 저쪽에 안 퍼뜨리게 하려면, 너한테 이야기 안 하게 하려면 여기서 안 나와야 돼. 솔직하지 못한 사람하고 나는 상대 안 한다 그러는데, 상대 안 하면 누구 손해냐? 네 손해예요. 내가 암으로 죽으시면 내 자손도 그 줄이 내려가거든요.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 이거는 내가 많이 잘못해가지고 이거 고집도 세고 막 이래갖고 잘못한 길을 너무 많이 갔다. 내가 잘못 썼다면 그 화근은 내한테 다가와요. 너한테 말을 이렇게 안 해주던 게 연애할 때도 말 안 하더냐. 내가 뭐 모질했는데 여기서 못 찾아주면 다른 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나는 거예요. 네 실력 모질에는 천없이 노력을 해도 여기서 못 맞춰내. 선배든 후배든 내 지인이든 어떤 사생활을 보고 내가 판단하려고 들면 안 되게 돼가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해갖고 잣대를 갖다 대면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럼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으면 그걸 갖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가 멀어지 보면 되지. 왜 그런 걸 갖고 불편하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금을 가게 해서 지금 헤어지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생활은 사생활이지 공생활이 아닙니다. 사생활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사생활 속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 지금 가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인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게 있는데 사생활은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걸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가 공부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성장을 하는 데서는 실패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뭐를 얻어내느냐, 이것은 실패한 것보다 더 큰 거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길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가는 과정에서는 크게 접근을 해갖고 크게 실패하면서도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탄탄 두드리 가는 사람은 조만한 걸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실수를 안 한다라는 요렇게 하며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생활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원리를 크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다라고 쳐다보는 건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도 사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저쪽에다가 갖다 댈 때는 무언가가 저쪽을 깊이 모르면 함부로 갖다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생활이 문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의 환경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되는 것은 지가 그래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이 그래 만들어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걸 쳐다보고 안팎의 깊이도 모르고 갔다가 이거 쳐다보이는 걸 가지고 그냥 이게 옳다 그러다 해버리면 네가 지금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래 해도 되는데 네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그 잣대를 갖다 대는 순간부터 너는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여기서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면 네 삶도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의 법칙으로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내 공부 삼지는 안 하고 또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한다. 나무 사생활이 이상한 거 보이는 사람은 아주 10년 가도 보이고 30년 가도 그게 보입니다. 이 왜 그러냐? 네 공부니까. 이 공부가 안 됐으니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하면 또 어려워지거든요. 이거 미련한 거죠. 한두 번 해보고 내한테 덕이 아니면 말지. 그걸 또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네 공부예요.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안 그렇던데 이거는 맨날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어려워져요. 이거는 빨리 네 습관을 빨리 돌아보고 네 공부를 잡아서 그 사람 거를 내가 왜 이걸 보게 해줬는가, 그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네 잣대로 해갖고 상대한테 갖다 대려면 어떻게 해야 정확한 거냐? 상대를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상대한테 간섭을 하려면 상대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간섭하지 마라, 요겁니다. 상대한테 간섭을 할 자격을 갖추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요것이 상대한테 간섭을 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대한테 간섭하는 것을 받아주어집니다.
근데 노력도 안 해놓고 상대한테 간섭을 한다든지 함부로 입을 띄면 그거는 네가 벌을 받습니다. 상대가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벌을 받아. 하느님한테. 이것이 네 환경을 안 좋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 네한테 그런 환경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나무 일에 입대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러나온 소리예요. 나무 일에 입대지 말라고. 그런데 또 되거든요. 그런 환경을 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상사든 내 아래 사람이든 내 지인이든 친구든 어떤 일을 봤을 때 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존중해라.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존중하고 보고 넘어갈 줄 알아라. 이것이 넘어가면서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지나가면, 깨끗하게 지나가면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정보가 정확하게 내한테 알려줍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그때 내가 잘못 잣대를 떼고 그 친구나 상사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큰 실수할 뻔했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한테 알게끔 정확하게 정보가 옵니다. 간섭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이걸 디디고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보고 지금 함부로 입을 떼버리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자연히 작업해 주는 거예요. 네의 상황에 딱 맞게끔. 네가 미룬 게 있으면 뭔가가 이렇게 내한테 주는 환경을 잘 써가지고 네가 깨쳐야 될 걸 못 깨치고 농띠를 치고 이렇게 한 게 있으면 요걸 몰아가지고 좀 더 크게 숙제를 줍니다. 이럴 때 남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것도 내 환경이에요. 내가 처리할 문제지 네가 처리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갖고 상대하고 얼마나 너희들이 갖춰온지, 얼마나 신임을 하는지, 얼마나 같이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끔 주위 환경도 전부 다 너가 정리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사생활에 입을 대면 저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내 사생활에 조금 이상하게 본다. 그럼 그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그걸 말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멀리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도 알고도 몰라라. 알면서도 보고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옆에 같이 하십시오. 내한테 큰 덕을 줄 사람입니다. 만일에 그런 게 돌출될 때는 선배님하고 차 한잔하자고 앉으십시오. 앉아가지고 제가 본 거는 제가 본 거지. 선배님은 개의치 마시고 선배님이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잣대도 되지 않으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딱 이야기해 주면 이 선배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앞으로. 왜? 옳은 답을 얻은 거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뇌를 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생각지 못하던 것도 다시 잡아갖고 더 바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더 이게 잡아들어갑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신있게 딱 이렇게 선배님 불러서 무안하지 않게끔 또 다른 생각을 안 하시게끔 이런 거를 정리해 주는 게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조금 해준다면 그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내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하시도록 해주는 거. 제가 이렇게 봤다고 해서 어떤 잣대도 안 되니까 하나도 개의치 마시고 풀어나가십시오. 무엇을 하시든 그 선배님 겁니다. 딱 해주면 엄청나게 이렇게 큰 깨달음을 선배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고마워하게 되가 있습니다. 칭찬도 조심해서 해야 되죠. 칭찬도 우리가 이 칭찬을 할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칭찬을 한다라고 들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내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칭찬할 것도 너무 이렇게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서면 안 되고 그걸 호응같이 하되 칭찬까지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칭찬을 해야 될 상대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친구한테는 호응을 하는 거지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동급이니까 칭찬이라는 게 아닌데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겁니다. 이 금방에 넘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친구라 하면서 지가 위로 슬쩍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금이 갑니다. 친구하고 금 가는 이유가 바로 요런 데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지가 우울한 것처럼 앞을 달리가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 멀어지는 거는 내 옆에 없다고 멀어진 게 아니에요. 옆에 있어도 문을 닫아간다 이 말이죠. 친구라 하면 친구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런 거. 부부끼리 이거 지금 한 이불에 자고 있으면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한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도 부부가 아니야. 이래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많죠. 이런 사람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지금 온통 그런 집안입니다. 97% 그런 집안이에요. 지금 서로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동급으로 가느냐, 동급이면 동급답게 서로를 위에 가면서 가는 것이 되지만, 내가 위로 해갖고 너를 칭찬할 때는 내가 네 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르게 칭찬할 거를 찾아갖고 위가 된다면 좋은데, 이게 아닐 때는 이제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벽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이렇게 해서 내 사생활을 너한테 말해주기도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내가 대장이기 때문에 내 위에 대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명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부 다 대장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 사람이 차이가 나느냐? 실력을 갖추었을 때. 이때는 딱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는 내한테 어떤 행동을 해도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나를 제압을 딱 시킵니다. 꼼짝도 못해. 그리고 나를 못 떠나. 실력 있는 사람은 절대 버리고 못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필요한 존재거든요. 내한테 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내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떠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이 그래. 지금은 친구로 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실력을 딱 갖추고 나면 절대 네 친구가 아니에요. 네 윗사람이지. 이거는 원리 잣대를 잘 재야 되는 겁니다. 아래 사람이 뭔지 윗사람이 뭔지 나이가 똑같다고 무조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로. 그렇게 되면 네 기분은 낼지 몰라도, 내가 약하면서 친구처럼 지나는 거는 기분은 낼지 몰라도 너는 절대 기운을 이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해서 너는 못 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갖춘 자가 윗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윗사람은 아래 사람한테 힘을 줄 수 있고 아래 사람이 윗사람한테 절대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되면 하늘에서 그만한 힘을 딱 갖게 됩니다. 주게 돼. 그거로 아래를 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그게 윗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지 마세요. 그럼 내 손해입니다. 상대는 항상 솔직한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그죠? 내 앞에 솔직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목마른 겁니다. 사람이 내한테 솔직히 말 안 할 때는 니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상대가 솔직하지 않을 때 내를 찾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해야 되지 않을 때는 솔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3단계로 지금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게 돼가 있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정확하게, 왜? 기운이 세 등분의 기운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천지인 3기로 이루어져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인간들은 항상 이 세 등분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는 제일 안에 감춰놓고 그 다음 거는 중간에 감춰놓고 그 다음 한 등분을 껍데기에다가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솔직해지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상대한테 솔직한 거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두 단계를 같이 우리가 가는데 노력을 해야만 네 노력의 대가로 솔직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노력을 한 게 두 단계를 넘어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속의 거를 솔직하게 전부 다 털어내놔도 이걸 갖고 나쁘게 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두 단계를 노력하는 그 자체가 당신은 이거를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님을 내한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솔직한 것이,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할 건데 이걸 갖다, 그러니까 솔직히 안 하는 거거든요. 의심이 가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 사람이
뭐 다른 식으로 지금 할까 봐 의심하니까 솔직히 안 하는 건데 이거는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솔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법 정답이에요. 사람한테 함부로 솔직히 하지 말란 말이죠. 솔직하지 말고 두드려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 툭 쳐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갖고 그 안에 거 2단계에 내가 나오죠. 이러면 솔직한 거에 좀 가차온 게 나와요. 그걸 여보고 이게 마음에 들 때 솔직하게 하십시오. 이러면 절대 실수를 안 하고 너한테 당하지를 않는다.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거는 함부로 내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상대를 점검도 안 하고 네 속에 거 내놨다가는 너는 홀딱 베낀다 이 말입니다. 요거예요. 요렇게 해가면서 성장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대자연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하지 못한 사람하고 나는 상대 안 한다 그러는데 상대 안 하면 누구 손해냐? 네 손해예요. 왜 내한테 솔직하지 못할까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지. 한 것도 없이 내한테 솔직히 지금 이야기해달라는데 어느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럼 바라는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라는 사람이 뭔가를 모르고 지금 그냥 날 걸로 물라 그런다 이 말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상대는 마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노력한 것이 너가 잘못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노력일지라도 노력한 대가는 분명히 상대한테 얻게 돼가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을 얻는다. 이게 솔직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니를 등쳐먹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서 안 해줘요. 용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솔직히 이야기 안 한 것이 지금 이 용서받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면 더 거짓말을 해버리. 더 거짓말을 해보라니까. 답답한 건 지가 답답지 내가 바른 말 안 한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거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이렇게 하면 더 거짓말 해보라니까. 응? 그리고 거짓말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거짓말 해도 된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했겠노.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미안하다. 이러고 이래 보니까 한 번 그렇게 해갖고도 솔직히 하지 마세요. 두 번쯤 그렇게 나오는 거 그거 보니까 진심인 것 같다 이게. 요럴 때 이제 내가 솔직한 거를 꺼내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이 바르게 하려야 돼. 함부로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해준다 하니까 그냥 이 대판 이 통장번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만 알고 있어라. 아무도한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 퍼뜨리라 이 소리니까 얼른 퍼뜨리십시오. 말이 말입니다. 상대기에 들어가고 나면 통제를 할 수 없는 게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을 저쪽에 안 퍼뜨리게 하려면 너한테 이야기 안 하게 하려면 여기서 안 나와야 돼. 상대한테 나간 건 상대가 하기에 따라서 틀리지는 거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말을 내가 해서 저쪽으로 나갔다면 이건 통제하려고 들지 말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우스워집니다. 말을 저쪽에다 했을 때는 오만 데다 나팔을 갖다 대고 이야기해도 된다. 이러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니만 알고 있는 법이 어디 있는가요? 이거 사람은 고문을 해도 유분수지. 그건 고문이에요. 니만 알고 있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미치게 하는 겁니다. 날 이게. 그래갖고 요걸 누가 이제 딱 와요. 와가지고 니만 알고 있을 건지 전해줄 건지 정확하게 싹 긁어갖고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사자가 분명히 옵니다. 이게. 근데 지만 알고 있으라 했더니 이게 저 사람한테 한마디 개호 이야기한 게 더 떠버릴 사람한테 가네. 그게 이야기 어쩔 수 없이 한 게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밖에 말 안 했다 하거든. 난 좀 물으면. 이야기 다 도니까 지금 내한테 다시 온 거예요. 너그 말하지 말았겠더니 왜 그래 그냥 쓸데없이 말을 갖다 그렇게 해버리갖고 뭐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밖에 말 안 했어. 하도 이래가지고 한 사람밖에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벌써 다 알고 있네.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으므로 안 퍼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고 다음에는 퍼지게끔 안 하려면 내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된다.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솔직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네가 대화를 하다가 꼬이면 얼른 입 닫으세요. 정답을 알려줄 테니까. 대화를 하다가 꼬였다. 빨리 입 닫으세요. 입 닫고 고개를 땅으로 조금 숙여야 돼. 대화를 하다가 고개 딱 쳐다보고 하잖아요. 꼬이죠? 조금 숙이라니까. 요래 되면 상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싫어 안 합니다. 꼬이시면 조금 숙여야 돼. 그래 눈치를 보면서 이래 하라고. 그럼 디귿 꼬이시면 한참 숙이 갖고 요래 보라고. 이러면 이상하게 저 사람이 또 좋아해요. 이래. 꼬였는데 이래갖고 딱 쳐다보고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짜증나는 게라 이제부터 이게 빨리 헤어지고 두 분 다시 내 안 만나려고 그래. 요거는 방법론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대화가 딱 꼬였다. 얼른 숙이라는 뜻은 숙이고 얼른 그 자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조금 내가 마차만 주다가 나오라는 거죠. 실력이 모자라는데 대화를 청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같이 노력을 한다. 네 실력 모자라는 천없이 노력을 해도 여기서 못 맞춰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딱 돌아오고 나면 두문불출 있죠. 밖에 나오지를 말고 공부해야 돼.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내가 이 대화한다고 달라들고 누구하고 말하던 것을 입 닫아. 입 닫고 겸손해져라 이 말이죠. 사람한테 겸손해져라.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인터넷 안 디비고 책을 안 디벼도 정확하게 네한테 가르칠 사람이 옵니다. 이게 하느님이 해주는 일이에요. 네가 겸손하면 누구를 만나게 해도 만나게 해주고, 누가 책을 내한테 좋은 걸 권해줘도 권해주고,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이끌어줘요. 내가 산에 숨어 있으면 등산객이 똑똑한 놈이 아주 길을 잃어버려갖고 내한테 와가지고 내하고 마주치게 해준다. 그래갖고 내 필요한 말을 거기서 다 해줘요.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모지렘을 나는 겸손할 때, 상대한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들지 말고 겸손할 때, 그러니까 조금 꼬인 거는 100일만 겸손하고, 크게 꼬이고 크게 일을 하려는데 잘 안 될 때는 3년 겸손하라. 3년 동안 겸손하면서 상대들이 내한테 인연으로 온 사람들이 내한테 쓴소리든 아니든 쓰레기를 털어놓고 내한테 이런 걸 줘도 환경을 그냥 썰어 마시라는 거죠. 3년 후에는 사람하고 앉으면 정확하게 대화가 일어납니다. 100일 후에 대화 일어나고, 이게 정확하게 일어나요. 내 실력을 갖추는 거는 세상에서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 이거는 인연으로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게 세상에서 주는 환경이에요. 이 환경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만큼 내 공부가 된다. 실력이 갖추어진다. 요거죠. 어릴 때는 어릴 때 내한테 주는 것을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갖고 칠판에다 써갖고 몇 개 이거 적어와, 숙제해와, 그러니까 이러고 했으니까 실력이 갖춰진 거예요. 이게 선생님 그 숙제 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있으면 이게 실력이 안 갖춰지는 겁니다. 그걸 따져버렸으면 멍청하게 선생님이 시키든 주위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아저씨 알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딱 실력이 갖춰져요. 이게 그게 겸손한 겁니다. 이 공부라는 게 뭔가를 좀 이 실력을 갖춘다라는 게 어떻게 해야 갖춰진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실력은 네가 잘났다라고 네가 아는 척 안 하고 상대가 하는 것은 뭐든지 썰어 마시는 게 네 실력대요. 따지지 마라. 공부하는 사람은 따지지 마라. 들어온 걸 흡수하고. 이거는 지금 내가 아는 것 같아도 여기를 다시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그냥 썰어 마시라는 거죠. 이러면 내 실력으로 만들어집니다. 100일 노력했으면 분명한 100일의 실력이 갖춰지고 1000일을 노력했으면 분명히 1000일의 실력이 갖춰져요. 네 실력 갖춘 만큼은 대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실력을 얼만큼 갖췄느냐에 따라서 그 대자연의 힘은 신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안 해도 내가 쓸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거죠. 신의 능력을 안 받아도 신께서
이 지상에 내려보내가지고 기운을 내려보내갖고 이 사람한테 환경을 줘서 이 사람이 정리한 거를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신의 힘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실력으로 갖춰지니 이 지상에 어떤 것도 네가 실력을 갖춘 만큼은 이 에너지는 네가 스스로 쓸 수 있어진다 이 말이죠. 이건 신도 네 힘을 못 걷어가요. 여기 실력입니다. 대화가 꼬이거든 입 닫아라. 이것이 답입니다. 대화가 꼬이면 입 닫아라. 내가 이게 모르겠으면 입 닫아라. 입 닫고 이제 겸손하라. 우리가 정치 지도부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회는 말이죠.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이게 그 행보를 가고 있는 것은 법 제도와 우리 정치하는 방법이 모순을 지금 갖다 놓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 안 하면서 가면은 정치인이 한 명도 없어져야 돼요. 편법으로 운용을 하지 않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게끔 지금 이 나라가 이 운용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기업인들이 기업인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고 편법으로 안 하면 기업인 한 개도 살아남지 않고 도산됩니다. 여기 어느 시대냐? 이 사회가 커가는 때는 모순이라는 게 빚어지는 겁니다. 법도 제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이 여기에 만들어 나가는데 모순에 따라갖고 잘 피해가 다녀야 돼요. 이게 요령이라고 하는 거들, 요령도 있어야 그만큼 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다 따지갖고 옳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빨리 갈 수 없고, 이 나라가 이만큼 빨리 발전하고 큰 것은 비밀이 많았고 속이는 게 많았고 그 안에 모순된 거를 속이면서 피해가 가면서도 이 나라가 우리가 일어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일어난 것은 전부 다 편법을 전부 다 이렇게 가면서 법을 잘못 만들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길은 빨리 성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고 그 피해갔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대기업이 된 겁니다. 그럼 오늘날 대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대기업이 있고 그만한 힘을 편법으로 갖추어놨기에 이 나라에 지금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갖추어지면서 그 안에 모순도 많이 나왔으므로 이제 어떤 힘을 가졌으니 어떤 모순을 정리해 볼 때가 돼가는 거죠. 이게 이제부터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의 거는 내가 모순을 안 일으켜도 딴 사람이 내도 내서야만 됐고 이랬던 거예요. 거짓말은 세상에 하게끔 만들어지는 거는 정확하게 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면 니만 손해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다. 네가 망하거든요. 네가 망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깨끗이 살라고 깨끗이 살았는데 망했잖아. 그때는 깨끗이 살면 안 될 때 네가 깨끗이 사는 게 맞는 줄 알고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깨끗이 산다라는 게 바른다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 줄 것이며 네가 그래 깨끗하다는 게 깨끗한지는 또 누가 증명할 것이야. 아직 세상은 증명할 사람들이 안 나왔어. 내한테 데리고 와. 내가 깨끗한지 바른 건지 다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 개념으로 요럴 때는 요렇게 잣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이고 너희들 잣대 따라서 틀리지는 게 답이에요. 사회 답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지.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거짓말을 하는 게 바른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거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왜 집에 와서 부인한테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바르게 하니까 네 잣대로 해갖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내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썽이 생기면 집안에 화가 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모르고 쏘가 넘어가니까 아무 일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는 거죠. 이 집에는 자꾸 이제 거짓말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가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을 모순을 네가 안 봐주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늘어가면서 지금 견디오고 있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는 넘어가면서 말썽 없이 가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바르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잘못이라고 따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는 거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안 들키면 잘한 거고 들키는 놈이 잘못한 거라. 저 장관도 이게 갖고 뭔가 들키면 이는 국민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안 들키고 해야 돼.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전부 다 눈이야, 이제. 밝은 눈을 본단 말이죠. 어지간히 똑똑이 안 해갖고는 다 들키게 돼가 있습니다. 내가 요렇게 한 거하고 네가 사회에 빛나게 사는 거하고, 그죠? 여기 이제 이 프로테이즈가 있어요. 그럼 네가 잘못한 게 있어도 이 무게가 30%와 70%의 사회에 내가 살면서 빛낸 게 있다면 이건 덮어줘요. 국민이 분명히 덮어줍니다. 근데 네가 이 사회에 한 게 빛이 한 개도 안 났는데 이거 1%만 잘못해도 이거는 안 덮어주는 거죠. 지금 요겁니다. 정치인들이 너희들이 한 것이 빛나는 일은 안 했다는 거죠. 너희들 자리 있기 위해서 유지하는 일만 했지 국민한테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했느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는 건 조금만 잘못해도 철퇴를 맞는 거예요. 국민한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빛나는 일을 안 했다면 잘못하는 것도 들키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노력해가 잘못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절대 단죄 안 해요. 우리 모르게 하라는 거죠. 조금만 티 나오면 지금 들통나니까 모르게 해라는 겁니다. 모르는 건 절대 단죄 안 해요. 아직 법 자체가 모르는 건 단죄 안 하게 돼가 있거든. 그래서 친고죄도 있고 뭐도 있고 고발 안 하면 알고도 단죄를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법이.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회가 건전해졌을 때하고 건전하지 못할 때는 이 사회가 견디기 위해서는 편법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욕해요? 텔레비 나오는 걸 욕해요. 서울서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정치인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욕 안 하는데 욕했어요? 알아야 하지 누구가. 절대 단죄 안 합니다. 기자들 눈에 띈다든지 누가 고발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건 넘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요럴 때 덜미 잡혀갖고 뚜기리 맞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런 거예요. 너희들이 상대한테 감정 사지 마라. 편법으로 가더라도 상대도 이렇게 하면서 편법으로 가면 절대 너 안 칩니다. 사기를 쳐도 말이죠. 어? 네가 벗어날 수 있게 사기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절대 너를 단죄 안 해요. 이런 거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금 잣대를 지금 잘못되고 자꾸 탓하는데 저쪽에 텔레비 나와도 이런 걸 알면 너가 재수 없는가 보다. 뭐 딴 사람이 또 올라가면 이제 이걸 보고 그러면 되겠지. 요래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안 좋은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돼. 안 담아도 지금 처단하고 있는데 네가 또 담을 건 또 뭐 있노? 네가 담으니까 네도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사회를 바르게 보고 우리 국민들은 사회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말고 욕하면 네만 어려워져. 감정이 더 격해지고 앞은 더 안 보이고 또 감정이 격해지면 또 앞이 또 안 보이고 이래가 자꾸 낮은 것밖에 보지 못해가지고 아주 무식한 자가 돼가지고 아주 지적인 삶은 절대 살지 못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위에 건 저절로 정리를 해줄 거니까 위에서 해줄 거예요. 당신들이 욕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에 열심히 살고 계세요. 하느님이 정확하게 보호해 줍니다. 내 삶을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늘이 스스로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너무 이제 우리 각을 갖다 재지 맙시다. 우리 집사람이 되고 나면 내 약점을 많이 알고 내한테 자꾸 딜이 다 돼요. 말을 하면 자꾸 공군는다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조금 나오면 지가 아는 책 다 예쁘고 공감 버리고 자꾸 무안을 주고 뭐를 갖다 걸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을 잘 못하는 거는 여자가 지금 내한테 그 부리끼를 걸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 잘하게 돼 있어요. 너한테 말을 이렇게 안 해주던 게 연애할 때도 말 안 하더냐. 그때 부부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는 요거는 아직 사이가 먼 거예요. 그때 말 잘해서 꼬숩게 왔지. 우리 이제 계산 좀 해봐야 되고 원리를.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저 사람이 말도 잘하고 친절하게도 잘했단 말이죠. 잘했으니까 온 거죠. 안 했으면 왔나요. 그죠? 지금 시절에는 그렇게 못하면 안 가요. 근데 요렇게 하던 게 나중에 결혼이라는 걸 딱 해버렸잖아요. 호적으로 묶어버렸잖아요. 묶으니까 인자는 따로 자고 중간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고 맨날
만나가 붙들고 예, 잠도 같이 자고 내가 뭐 밥을 같이 먹고 뭔가 행동하고 이렇게 양발틱 벗는 것도 다 봤고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 섞였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만난 거는 양발을 다 신고 가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수도 하고 옷도 이렇게 해갖고 그냥 걸칠 거는 일단 어떻게 해갖고 조금 걸치고 그래. 조금 갖춰오지면 갖춰오질수록 옷도 덜 걸치고 나가요. 매력이 없어도 내가 조심 안 하고 가도 이해하겠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결혼을 딱 해부수니까 이제 볼 거 다 보고 이 까디빌 거 다 까디비 지고 있겠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딜이다 되는 거는 이 함수성이 다르거든요. 여기 말하기 싫습니다. 이제 네 꼬실 일도 없고 남자는 성취를 했잖아요. 성취를 했으면 다른 걸 기다립니다. 남자라는 건 그래요. 내가 한 가지 성취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매력이 없어요. 그 다음 거를 원한단 말이죠. 요걸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 걸 원하지 여기에 그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하고도 처음에 같이 손잡아 볼 때가 굉장히 이게 간이 두근거리고 이거 잡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엄청 요란 떨지요. 이게 한번 잡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손 잡는 거에 큰 매력을 갖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으로 잡는 거고 어깨에 손 올라가는 게 이제 이게 매력인 겁니다. 이게 어깨에 손을 딱 올리고 나니까 이것도 별 거 아니에요. 며칠만 가면 몇 번만 하면 그 다음엔 입술을 내가 저다 맞춰봐야 되는데 크게 고민하는 거예요. 맞췄고 나면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적응이 되면 입술 맞추는 거 그거는 그 아이들하는 거죠. 빨리빨리 내가 경험 안 한 거를 지금 경험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요런 것들이 우리는 모르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미치고 알고 나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인간이에요. 이게 동물하고 틀린 거라.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이걸 빨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3년 만에 손을 잡던 게 지금은 만나면 당장 잡아보고 내일 되면 손 잡는 거 말고 딴 거 가자는 거죠. 몇 개 딱 해보고 그 다음 매력 딱 떨어지고 그 다음 거 없으면 그 다음 헤어집니다. 늦게 헤어지려면 안 헤어지려면 소리 안 합니다. 지금은 늦게 헤어지려면 손 잡아주는 것부터 시간을 많이 끌고 어깨 올라오는 데까지 많이 끌고 뽀뽀하는 데까지 한 3년 걸릴 뿐이야. 그래야 늦게 헤어져요. 뽀뽀 말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없잖아. 그지? 몇 개만 하면 그 다음에 매뉴얼이 없거든요. 그러면 실적 나는 겁니다. 다른 게 더 우수한 것들이 나올 때까지. 그래 우리가 지식에는 아주 뭐가 많거든요. 이게 요걸 하고 나면 다른 거 또 재밌고 다른 거 나오니 또 재밌고 이래갖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오래 환경을 오래 우리가 지속하게 서로가 이게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들을 네가 항상 꺼내줘야지만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뭐 모지라는데 여기서 못 찾아주면 다른 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나는 거예요. 이게 여자는 남자보다 생긴 게 아주 묘하게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거에는 좋은 게 많을 거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안에 아무것도 안 갖춰 놨으면 껍데기는 걔 안 턴데 저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라. 그렇게 이제 실적 나는 거죠. 요래서 건태기가 오고, 요런 거예요. 이렇게 너를 갖추어라. 내를 만나는 그 사람한테 많이 필요한 사람이 되라. 요러면 항상 당신을 멀리 하지 않고 존중하고 항상 같이 갑니다. 이제 요런 거를 인자는 알 때가 됐죠. 무식하면 말이죠. 종노릇하고 살아야 오래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유식하고 아주 갖춘 게 많으면 나는 비굴하지 않게끔 살고, 무식하면 내가 조건을 좋게 살려면 비굴하게 살아야 조건이 자꾸 비굴한 만큼 좋아져요. 이제 이런 사회는 이제 정리해야죠. 내한테 와서 물어볼 때는 물어보게끔 내가 행동을 했으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내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했는데 내한테 묻는다라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선생이 됐어요. 선생이 돼갖고 처음에 학교 나가니까 가르치는 게 굉장히 내가 쉬워요.
쉬운데 요게 처음에 나가서 하니까 쉬운데 내 말도 잘 듣고 한 3년 지나니까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이거 가리키는데 학년은 똑같은 걸 가리키는데 자꾸 빡빡한 거라 지금 이게. 근데 한 7년을 내가 선생질을 계속 하고 있어. 이게 그때는 아유 부딪히죠 이제. 그 질문을 한 개를 해도 좀 전에 내가 그 7년 전에 이렇게 교사할 때 하고 애들이 요새 다른 기라. 그래 내가 받쳐 이제 이러면 받치면 어떻게 되나 교사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친다라는 것은.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풀어보자고 우리가. 지금 요새 교사 생활은 15년 20년 한 사람들 있죠. 학교에서 대접도 못 받고 학생들한테 좀 그런 이 취급을 받거든요. 학생들한테.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처음에 이래 나와갖고 선생을 하면서 지금부터 나는 공부를 더 하면서 선생짓을 해가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여기서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면 어떻게 돼? 뭐 내가 그 초등학생 가르치니까 초등학생 가르치는 게 계속 될 줄 알지만 이 사회가 이 지금 급팽창 시대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이게 그 밑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달라요. 왜? 이 자체가 우주기 때문에. 우주가 급팽창하면요. 태양계도 급팽창하는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태양계가 안에 있는데 이 지구도 그 안에 있는 우주거든요. 그 안에 사는 우리도 우주예요. 우리 세포 하나도 우주라니까 지금 이게. 이게 우주가 팽창할 때는 우리도 팽창하고 있고 질이 달라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나는 과거의 거로 해가지고 내 실력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죽을 맛이지 이제부터 이게. 묻는 것들 한마디도 이걸 전에처럼 편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틀어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른이고 나는 이거 선생 생활을 갖다 10년 20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다 알면 그럼 네가 해라 얼마 익하고 싶은 거죠. 그게 선생 자격이 없는 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미치는 거죠. 목사님들이 말이죠. 옛날에 목사하던 사람들이 참 좋았거든요. 재밌었거든요 이게. 왜? 내가 말하면 다 따르니까. 근데 요새 이 목사가 이게 내가 말하면 더럽게 말 안 듣거든요 이게. 이래 미칠라 하는 겁니다. 왜 말 안 듣겠어요? 당신이 실력을 더 갖춰갖고 우리가 건지러운 걸 자꾸 건드려줘야 되는데 당신은 제자리에서 맨 그거만 써먹고 앉았는 게. 사람들은 자꾸 질량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 위에 걸 바라는데 당신은 그 밑에 걸 자꾸 하고 있어. 이 중들도 마찬가지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질문한 것이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처음에 내한테 어떠한 기운이 들어와서 물으니까 뭘 대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묻는데 난 모른다 했으면 그러면 안 물었을 건데 뭔가 물으니까 자꾸 대답을 한 거죠.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요런 것도 또 치고 들어오는 거죠. 자꾸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익하고 또 들어오고 나중에 이게 속이 아픈 거 뭐 내가 이런 것까지 지저분한 것까지 내가 해결 못할 것까지 자꾸 물어 들어오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지금. 나는 이런 거는 도저히 모른다고 딱 잘라시면 안 와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물어갖고 내가 좀 이야기하니까 내를 갖다가 잘 봐주니까 좋고 대답 못할 걸 갖다가 물으니까 실력 없는 게 그거 앉아갖고 그런 사람 안 만나시면 좋겠고 네 입맛대로 오나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받다가 보면은 네가 그걸 상대를 못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어려운 무게를 네가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처음에는 참 이게 병이 잘 났어요. 그래 인기를 얻었거든. 얻으니까 조금 질량이 더 센 것들이 오거든요. 내가 인기를 얻으면 질량이 더 센 게 와요. 이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갖추었느냐? 못 갖췄고는 이 인기는 좋죠. 내한테 버거운 사람이 오는 거죠. 이게 힘들어지죠. 이걸 억지로 하고 있으면 암 전문의가 네가 암으로 죽거든요.
공부를 하라고 지금 인연들이 온 건데 너는 그걸 나사주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암 전문의는 암이 걸린 사람이 직접 니한테 인상실험을 하도록 갔다라는 것은 이 암이 왜 사람한테 올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그 사람들이 왜 암 걸리는 사람은 성격이 어떤지 어떠한 나쁜 버릇이 있길래 이 악종이 이렇게 생기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될 건데 공부는 안 하고 이걸 잘 나사줬다고 칭찬받고 인기 얻고 또 잘 나사줬다 이거는 너는 수리공이 되거든요. 이게 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나서주면서 도움도 주지만 이걸 더 깊이 공부를 해갖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아파지지 않고 미래에 사람들이 안 아프게 만들어 나가는 내 공부를 하라고 지금 인상 실험하라고 지금 이게 보내진 거거든 이게. 그런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연의 이치를 알고 이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재주 있다고 내 잘났다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 이 자손들한테도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는 내가 암으로 죽으시면 내 자손도 그 줄이 내려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상의 을을 빛내달라고 한 것이 여기 요 소리입니다. 너희 선에서 전부 다 해결 좀 해달라. 조상들이 계속 이렇게 어려워 갖고 이렇게 죽고 어려가 이래 죽고 전쟁통에도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죽었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있었던 조상들의 이 한을 풀어달라. 조상의 을을 빛내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목매하고 무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 아프게도 죽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희생을 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췄고 많은 실력을 갖춰갖고 이걸 좀 더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한테 준 미션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질문에 너무 크게 풀어준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치이가지고 내가 자빠지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제자들입니다. 지금 물은 이 사람은 제자예요. 신기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내가 입을 벌리기 시작해갖고 자초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임자를 만났을 때 공부를 해서 이 기운을 다시 채워서 이 기운들을 쓸어내야 되는 건데 공부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 이 정법 강의를 들으면서 들어보면 내가 눈물 날 일도 있고 뭔가 몰라서 이렇게 걸어온 것도 있고 한이 맺힌 것도 있고 이거 들으면서 울고 싶을 때는 울고 기고 싶을 때는 기고 땅을 두드리고 싶을 때는 두드리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일어나야 내 몸이 이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점유율이 올라올 정도로 네가 이걸 받아들이질 때 네 몸이 나서요. 조금 어려워진 사람은 조금만 듣고 몰랐다 통째로구나 이지랄해도 낫는다니까. 근데 되게 어려워진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는데 피눈물 쏟으며 받아들이줘야 이게 네가 나서요. 내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건 많은 벌을 받은 거예요. 잘못해가.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 이거는 내가 많이 잘못해가지고 이거 고집도 세고 막 이래갖고 잘못한 길을 너무 많이 갔다. 그래갖고 많이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하느님이 맨날 빌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줄 때가 되니까 주고 있는 게 안 빌어도 줘요 그때는. 근데 너희들을 조종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요럴 때는 빌어도 안 줘요. 비는 것보다 더 할게요. 땅바닥 기도 안 준다니까. 하느님이 냉정할 때 얼마나 냉정한 줄 그걸 모르는 게라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고집을 부리며 아닌 길을 너무 많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어려워져요. 고집신 사람. 이거는 어려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안 어려워지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티 없이 듣고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어렵게 살게 안 해요. 고집셈은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그러잖아요. 요 사회 보니까 고집멸도라는 단어를 써갖고 엄청나게 좋은 거로 풀 때 불교에서 말 그대로 좀 푸세요. 무식하게 좀. 고집 부리면 멸망한다. 고집멸도.
멸하는 길이다 이 말이. 죽는다 이런. 사람은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상대 말을 잘 듣고 이해가 들어갈 때는 참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하는 내 못남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해야 되지. 내가 이해를 못하면서 상대를 자꾸 탓한단 말이죠.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가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이해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이해 못할 짜리다가 씨부리고 앉아있으면 되나요? 이걸 잘못하는 게라. 그러니까 이해 못할 자리에다가 내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이해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해 잘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반감을 조금씩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가지면 이게 티화가 내한테 돌아오거든요. 내가 어려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갖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그 기분 나쁘게 한 것이 그 기운이 내한테 온단 말이죠. 돌아오거든요. 이 부메랑이라. 그래서 거기에 조금 돌아왔던 거는 아직은 표가 안 나는데 몇 군데 하고 나니까 이게 모이갖고 아예 내가 자빠지는 거야. 내가 차 사고 안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내가 바르게 가지 못하고 뭔가 역행을 했다. 요것만은 내가 인식을 해야 돼. 어려워졌다라는 건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잘났다고 하고 있으면 되나요? 조금 겸손해야지. 요만큼 어려워졌으면 요만큼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되게 어려워지자 요거보다 더.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머리를 요만큼 덜 쳐들어야 되고 요거만 잘 지키면 자연이 다시 나한테 힘을 줘요. 되게 어렵거든. 잘난 척 하지 말고 콕 숙이세요. 뭐 어떤 일이든지 내한테 오면 감사합니다. 이거 웃으며 하라니까. 그러면 더 나은 걸 탁 줘요. 근데 이런 걸 내보고 하락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카터치가 더 어려운 거 줍니다. 이제. 한없이 내려가야 돼요. 이게 미련한 거다. 어려우면서 잘난 척 하지 마라. 어려울 때는 내가 어려운 것을 직시하고 잘났다 하려 그러지 말고 내한테 다가오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받아들여서 노력하면서 뇌를 갖추고 있어라. 분명히 내한테 힘을 준다. 인위적으로 솔직하면 안 돼요. 내가 솔직하려고 해서 자꾸 솔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현재 내가 있는 것만 행동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가 지금 꺼내놓지 않아야 될 걸 꺼내놓으면 이건 피해로 다가와요. 어떤 환경에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처음에 그 자리에서 경청을 하고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내놓을 게 있고 안 내놓을 게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경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을 해야지. 이 환경을 모르고 그냥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안 내놓을 걸 내놓는 거죠. 그건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환경들을 다 보고 있다가 보면 여기서 감이 다 잡혀요. 이게 하고 싶은 것만 해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지 마세요. 솔직하면 안 돼. 솔직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정보를 내 걸 내놓을 만큼만 갖고 교류를 하라는 거죠. 그걸 하고 내한테 준 건 내 거예요. 아무 때나 줘내라고 니한테 준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일을 그 사람들한테 줬지. 요거는 내 거고 이거는 정리를 해서 내가 어디에 쓸 건가 요런 것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썼다면 그 화근은 내한테 다가와요. 돈도 니한테 줬고 그러한 일들도 벌어져 갖고 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니가 가지고 있는 건데 돈도 내가 여기에 니한테 줬는데 여기에 쓸 자리에 바르게 안 쓰고 잘못 썼다. 안 쓸 자리에 써버렸다. 다음에 안 좋은 일로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니한테 준 거지. 그러면 꿈도 니가 꿨다면 니한테 준 거지. 어디 가서 공개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는 의논해도 좋겠다. 가만있어. 내가 꿈꾼 거 이야기 안 할게. 이래갖고 막 터져요. 이래. 근데 안 할 자리에 가서 막 터지면 우리도 그보다 더 좋은 꿈 많이 꿨다. 이까고 비판하거든요. 할 때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그는 자리를 잘 보고 환경을 잘 보고 들고 날 때를 잘 보고 여기는 섞이니까 조금 기분이 언짢다. 얼른 빠지세요. 빠져. 정법 가족들도 만나가지고 조금 기분이 언짢아지잖아요. 빨리 빠져야 돼요. 더 깊게 있으면 안 돼. 언짢을 때 일단 빠져라. 빠져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만나든지 또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맹 바뀌지를 않았네. 그 다음엔 한 달쯤 있다가 가든지 3주 있다가 가든지. 가보니까 또 안 바뀌네. 그거는 가지마 이제. 3번 닦았는데 자꾸 여기서는 조금 뭐가 부딪히고 조금 내가 좀 안 좋다. 조금 뭔가 끄끄리면야 하다. 그 자리는 피할수록 좋은 거야. 피해라. 그리고 네가 만나면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라. 요거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법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네가 만날 사람을 만나야지. 만날 사람 아닌데 만나갖고 미련 떨고 있으면 넌 다쳐요 거기서. 정확하게 운용되는 사회 정법시대입니다. 이걸 정법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르게 알아갖고 내가 활동을 바르게 해야지. 내가 잘못해놔놓고 지금 안 좋은 게 생긴다고 자꾸 이걸 짜증을 내면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고 이제부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와서 그래서 네가 그거를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일어나는 일을 또 다른 데 짜증내면 또 어려운 일이 또 와요.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절대 어려운 일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솔직하게 나는 다 말을 했는데 소리 하지 마. 솔직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기 좋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뭐든지 다 내놔도 안 되고 내가 내놓을 자리인지 아닐 자리인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2번, 3번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분들하고 내가 이런 걸 의논해도 되겠다. 이런 걸 내놔도 되겠다. 솔직히 조금 한 30%는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게 뭐 있어야지 설계가. 한 2-3번 만나보면 다 나와요 이거. 그러면 한 2번 내지 3번 이래 만나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런 건 내놓을 자리도 아니게 내가 지금 갈 자리는 아닌갑다. 빨리 피하고 다른 자리를 봐야지. 정법 가족이고 내가 이끌어가는 분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서갖고 보내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좀 서가 보내. 스승이 고마우면 고맙다고 좀 보내. 왜 그래 쭈디 꾹 다물고 있노? 아이고 요새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 요새 좋은 일 터지고 있는갑다. 기운 살펴보고 더 좋게 해줄 줄 누가 알아? 보내. 스승 요새 너무 좋습니다. 뭐 몸도 다 났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서가 보내. 스승님 가족들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하면 정법을 지금 서라고 이 땅에 정법을 지금 쏟아내는 나는 법주입니다. 법주. 이 정법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내가 도움돼서 정법이 너무 좋아서 모이는 분들은 스승님 정법 가족이에요. 이 가족들을 나는 아끼고 사랑하죠. 왜? 내 가족이 됐으니까 내가 챙겨야지. 나는 한 사람도 내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돌았을 때는 돌아서 갖고 조금 놀다가 오기를 기다리지 너희를 쳐내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내가 어떨 때 조금 변동수가 있겠지만 정법 가지고는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 정법을 기다린 지가 5,000년이에요. 이 법이 나왔어. 우리는 이 법으로 지금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물질이 일어날 테니까 우리 정법 가족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본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게 엄청난 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들 힘이 돼. 이게 전부 다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고 조금 모자라는 걸 갖춰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다지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다지고 나서 코로나가 정리가 돼갖고 세상에 나가야 될 때 우리는 노력을 하고 갖춰놓은 사람이 나가는 게 틀리고 그냥 요양을 바라고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떡 이제 시대가 맞이하면 달려가는 방법이 틀려. 이거는 우리한테 천의 기회예요.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은 빨리 짚어볼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고 무지름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이걸 노력을 하는 사람 절대 그렇게 힘들게 안 합니다. 다 이겨낼 수 있게끔 기운 다 다스려 줄 테니까. 이렇게 우리 정법 가족들 힘내고 스승님이 전부 다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스승님은 멀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는 같이 있어. 법을 딱 품고 있는 한 스승님하고 같이 있는 거야. 전부 다 힘내고
우리 나중에 만난 날까지 힘내면서 같이 갑시다.